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입니다.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는 달리 일체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전 대통령이죠. 오늘도 빈소 내 분위기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.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.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. 과오 없는 사람은 없죠.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과오가 있죠. 그러나 우리가 공을 생각하고 참 한 시대에 참 영역이 많으신 분인데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한민국 사람의 자유권 발동이야! 대리만 전두환! 요리동을 떠나는 전두환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고 41년 동안의 그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많지 않은 정치권 조문객 가운데에는요. 정권의 실세들로 불렸던 인물들도 있었습니다.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. 안에서 어떤 말씀 나누시고 오셨어요?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. 이순자 씨랑은 안 만나셨어요?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. 물어봐요. 아무것도 몰라. 그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정말 없으세요?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바가 저거고. 이제 한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어둡고 아픈 그런 역사들은 다 이제 떠나보내고 국민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. 장세동, 박철원,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실세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. 특히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밤새 빈소를 지켰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 12.12 때요. 그때 수방사의 30 경비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됐잖아요. 근데 그 출소 후에 집에도 안 가고 전두환 대통령 집에 먼저 가가지고 큰절할 정도로 상당히 척근 중에 척근이니까 아마 이제 그 한 5일 정도 계속 지키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. 제가 이제 그 이 장례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게 그 역사의 공과가를 균형 있게 평가하자. 지금 어차피 현실의 법정에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어요. 민사든 형사든. 그래서 이제 역사의 법정에서 좀 공과를 가리자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너무 정치권에서 지금 이게 그 한산합니다. 윤석열 후보도 이게 가기로 했다고 번복하고 이준석 대표도 안 가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이게 좀 그런 공과 평가 차원에서 조문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. 이 말씀 드립니다. 공식석상에서 장세동 전 부장의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박철원 전 장관의 모습도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도 도착을 했습니다.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익히 악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. 박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최고회의 민원비서관도 했고 경호실 작전차장보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네 양은 아마 자연스럽게 만난 적도 있고 제가 받은 느낌은 참 침착하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카리스마가 있다. 차분하고 굉장히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그건 있더라고요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. 전 진짜 그때 죽으려고 그랬어요. 보복 심리도 있었어요. 이렇게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.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느냐.
영예로서 퍼스트레이디 대행 때는 1976년 청와대에서 뭐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 정권과 선을 긋기 이후에는 꽤 악연이 길어졌다.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. 오늘 뭐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는데 오전쯤인가요? 도착했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조화환이 알고 봤더니 옥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보낸 화환이 아니었더라고요. 예, 뭐 아니었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낸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화면을 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예. 아마 보낼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구한 운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예를 들면 천거에서 올라온 전두환 씨가 소위 다시 또 12.12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집권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18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망명 아닌 망명 생활,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.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옥이라는 경험을 했었고 또 한 사람은 사면을 그리고 또 한 전 대통령은 사면을 기다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. 참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과 문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조상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광주학살에 대해서 하나도 사죄를 하지 않았어요. 예. 그다음에 문상도 마찬가지인데요. 상주들에게 상해이 당한 걸 위로하는 건데 부인을 비롯해서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광주 문제에서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어요. 전 이런 상황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늦었더라도 이순자 씨와 그다음에 자식들 또는 측근들이 광주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처연한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된다. 그래야 우리가 역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희생자들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, 그다음에 그의 피해자들 그런 부분들의 죽음, 그다음에 슬픔,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좀 전두환 씨가 죽은 이후더라도 그 측근들, 예.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좀 이런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, 본인 요즘 최근에 댓글 많이 다는 그 공간 있잖아요. 전 대통령 조문 가는 게 도리 아니냐라고 했다가 대부분의 댓글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 가기로 결국 했어요. 여론의 좀 이런 반응을 보고요.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과 굉장히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실제 청년들이 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고향 바로 옆 동네에서 있었던 전두환 씨이기 때문에 내가 도리상 가야 되지 않나, 조문을 가야 되지 않나 질문을 했는데 청년들이 아니다, 그건 안 가는 게 좋겠다. 추징금도 안 내지 않았냐, 29만 원 받기 전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냐,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또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. 예. 홍준표 의원이 왜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? 그것은 결국 청년들의 의사를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, 솔직담백한 것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빈소 이틀째입니다.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, 그러니까 과거 배우로 활동했던 박상아 씨에 대한 근황도 꽤 관심이 높습니다. 현재 남편과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지난 3월 가장 최근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운항받는 한 사람의 가슴에 교류를 실현하는 이 땅의 무덤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와 박상아 씨의 모습 저희가 최근 근황 화면을 잠시 준비했는데요. 근데 이도원 의원님, 네. 여러 기사 가운데 좀 보니까 왜 그 빈소 전광판에 박상아 씨의 이름이 없냐라고 했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면서요?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여러 분 있을 때 다 적기도 하지만 만 며느리만 적기도 하고 지금 이제 화면을 잘 보시면 3남 1녀인데 딸 효선 씨가 둘째입니다. 그렇지만 첫째, 둘째, 셋째 아들을 먼저 적고 그다음에 딸 효선 씨를 적어놨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 문화에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생전에 박상아 씨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. 예. 둘째 아들 재용 씨가
이전 결혼이나 이제 사업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박상아 씨 만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.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또 예뻐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조문과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만 좀 그 덧붙이고 싶은데 각자 그 개인 또 정치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. 그리고 선거철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가에 조문한다는 건 굉장한 아마 그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. 근데 오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이제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할까요?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그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은 분명히 그 조문을 했을 거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1987년도 있습니다만 전두환, 노태우, 김대중, 김영삼, 김종필 1로 3김 시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완전히 이제 그 역사의 그 하나의 장을 맺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라면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던지는 아까 반기문 총장도 그 조문을 했지만 조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문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.